721회 옥스월타임즈쇼 2023년 6월 6일 인원리 국제유통자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CFR, VOA, 성렬형 알자지라, DW, 아침한개 유정복, 김태우, 그 다음에 월특남, 오토기어 C, MBC, 테드헤드, 코리안 사파리, 파비앙, 이런 제목입니다. GT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테드헤드, 시넷, 매터, 이건 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커즈게스타트, 생체 메모리, DNA, 데이터, 스토리지, 사빈, 호센펠더, 이 이제 물리학자, 이분, 나는 자유의지를 믿지 않고 결정론을 믿는다. 이건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이분 주장이 상당히 뭐랄까 최근에 이제 올리셨는데, 인드라 얘기와 뭔가 이렇게 물리학자 입장에서 자기 인드라 얘기를 좀 참고했는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인식의 한계를 지적했네요. 이제 양자도약, 양자 점프, 커튼 점프, 그것만 빼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시간순이다. 뭐 엔트로피 때문이죠. 이제 양자적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물리학자 관점에서는 신이 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질환 없다.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양자역학에서도 그 양자 점프 빼고는 뭐 시간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시간순이라는 아날로그적 방식 대신에 저는 사건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죠. 사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자칫해가지고 범주의 오류, 스케일의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이 아닌데 과학인 양 하는 인문, 그래서 이제 인문학 그러면 되는 거고, 사회학, 근데 뒤에다 뭔가 있어 보이려고, 경제학도 그냥 경제학이라고 하지 경제과학이라고 안 하거든요. 경영과학이라고 안 하고 경영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있어 보이려고. 그냥 인문학이고 사회학입니다. 이제 철학이고요. 철과학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술과학, 예술학이면 예술학이지. 그래서 그러한 데서 특히 좌우 파시어들의 어떠한 철학 중에 구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사건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네들 멋대로 이렇게 사건을 엮어가지고 그걸로 구성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철학이 있어요. 자유파시어 철학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인드라가 좋아하는 자크 데리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이제 소칼이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미결정된 부분이 있다. 언어학에서, 철학에서. 그게 이제 제가 강조하지만 철학이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것도 언젠가는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진행 중이에요. 이제 심리학처럼. 그런 면들에 대해서 스케일, 그 다음에 범주,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물리학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분명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강조드립니다. 푸스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까부터님 어서오세요. 푼스토님 어서오시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암. 이들아가 강조했죠. 이 의학 음모론에 대해서 이게 예? 지인이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암투병 중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병통치약을 찾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의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 그 음모론, 유튜브에 나오는 음모론의 99%는 다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늘 강조하지만 전 세계 모든 그 가짜뉴스 음모론의 스폰서가 90% 이상이 이 대체 의학 음모론이에요. 그 사이트에 약 광고라는 거죠. 이 약 잡숴봐 그냥 나 이런 식으로. 예? 무슨 뭐 대형 병원이, 제약사가 뭐 암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숨기고 있다. 돈 벌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짜 뉴스, 음모론, 특히 의학 음모론, 내가 강조했죠. 4대 음모론, 의학 음모론, 우주 음모론,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군사 음모론, 특히 지정학과 관련돼서, 군사 관련해서 러시아 편든다든가 북한 편든다든가 중국 편, 중공 편든다든가. 근데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다 국기본에서 나와요. 그걸 또 가공해가지고 좌우익 파쇼들이 우려먹는 거지. 그나마 그 국기본이 내놓는 그런 어떤 자료들은 볼만한 거거든요.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담때 약간 이렇게 뻥튀기 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볼만한 자료들인데, 그걸 또 재가공하면 정말 엉터리가 되는 거죠. 마치 지난번에 그 미국의 어떤 기밀 다루던 친구가 자기 그 카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떠드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것도 유출시켰잖아요. 제가 볼 때 필요해서 유출시킨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러시아나 쭝꽁 애들이 가공했단 말이야. 이 가공한 정보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테드,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죠. 인드라 생체 메모리라는 것은 뭐냐, 이게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고려한다면은 향후에 양자 컴퓨팅 시대에 오면은 엄청난 저장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드래곤이 삼성전자와 삼성 바이오로닉스 두 양두마차로 간다 이거죠. 그 개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막 수준 낮게 무슨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은 이제 인간의 의식을 업로드할 수 있느냐, 뭐 사이퍼펑크나 SF 소설, 영화나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인드라가 영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3포로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웠어요. 다 영화 보지 마시고요, 다큐멘터리를 주로 보세요. 한국 사람은 지나치게 드라마나 영화에 너무 좀 이렇게 몰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은 아니잖아요. 재미로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면 어떻게 되죠? 운전비 파시스트가 됩니다. 현실을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야죠. 한국 사람들한테 저는 진짜 권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라. 드라마나 영화도 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10분의 1로 줄이고, 예, 영화나 드라마 보는 시간에 10분 그거를 한 절반 정도로 좀 이하로 줄이고 그 시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은 더 보는 것이 파시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핵융합, 생체 메모리 이 3대 분야가 저는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핵심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차이메리카와 브릭스의 국유론이 이거 고치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국유본론이 해부한다. 월텍남, 오토기어, 머니 네버 슬립, 알자지라, 나인뉴스 오스트리아, CNBC, 모코노미. 이것도 왜 구자가 붙었지? 9시 뉴스다 이거죠. 호주 방송, 호주 9시 뉴스. 자, 비만 맞아 빈부격차. 이건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저 김종국 논란이 있었죠. 종국이 김종국 저 좋아합니다. 중국이가 저런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올리 했을 때문인가?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 여부와 상관없이 김종국 좋아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약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10kg 이상을 뺀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당뇨약과 관련되는데 이거 외에도 ADHD,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우는 약, 그래가지고 한때 강남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행했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원래 이거는 정신 산만한 친구들 위해서 먹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은 정신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하루 종일 잠을 안 자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둔갑하는 것처럼 이 당뇨약,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원래 이런 게 약들이 어떤 의외의 원래 목적 외에 의외의 반응이 효과가 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만 제거, 이걸로 당뇨약 연구에서 발전한 거죠. 인드라의 당뇨이기 때문에 뭐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쨌든 고기 드세요. 저 같은 주변에서 채식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인드라를 반면교사로 말하세요. 그러다 너 당뇨 걸린다. 전 그렇게 단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10대 때부터 개를 막 패는 그런 장병의 어린 시절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고기를 안 먹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밥, 김치, 콩나물국, 된장찌개에도 뭐 돼지고기 들어가면 안 먹거든요. 저는 오랜 식사 습관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저는 거부감이 들어요.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샤한테 드디어 엘프 삶이 마감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엘프, 인드라 엘프, 진짜 엘프적 삶을 살았죠. 어쨌든 고기 많이 드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고기 안 먹으면은 상대적으로 그 영양 그 하려고 밥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약간 그런데 이제 당뇨 합병증이 무섭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걸리면 시력을 잃거나 아니면 팔다리를 잘라야 돼요. 절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모노코노미 방송에서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이런 걸 영상을 보내줬네요. 아주 타이밍 적절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팔이 부러져 가지고 여기 속고 같은 거 하잖아요.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 낫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뭔가 괜히 이거를 다 놨으니까 이 석고보드를 벽을 턱턱 치면서 등하교 때 했던 기억이 나네요. 600만 불의 사나이. 어쨌든 빨리 저는 이 로봇 그러니까 의수의족 분야가 발달하기를 바라고요. 또 인드라가 이가 안 좋으니까 이 임플란트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말씀드리시고요. 천신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방시혁이 살 빠졌다. 삭산 위고비. 방시혁이 얘가 제가 볼 때는 방시혁이 초심을 잃었어요. 살 빠진 걸로 자기가 초심을 되찾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BTS 좋아하지만 방시혁과 BTS를 분리하거든요. 방시혁이 초기에는 제가 방시혁을 많이 응원했잖아요. 근데 이 방시혁이 서울대 무슨 졸업식인가 그때 연설한 다음부터 애가 좀 방자해졌어요. 네? 방시혁이 방자해졌어. 애가 좀 맨날 강남 눈사롱에서 접대받는 것 같아. 옛날에 한풀이 하는 거죠. 어려웠을 때 방시혁이 불과 2016년 이때만 해도 막 그냥 빌빌 싸고 파산 직전이고 사채에서 끌어다 쓰고 막 이러다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뜬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애들이 졸부근성이 나와요. 방시혁이가 이게 저는 제 생각이 이래요. 지금 이대로 방시혁이 가면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얘기 듣는 겁니다. 이 수만이 같은 거예요. 수만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진영만 진영이만 그래도 계속 초심을 유지해요. 제가 볼 때는 춤추고 작곡하고 하던 거 계속하는 거야. 근데 방시혁은 이런 거 다 이뤘거든. 지가 생각에 목적어 상실한 그 과정을 즐기는 건 박진영이가 과정을 즐기거든. 근데 수만이나 방시혁이나 YG 양현석은 그 결과에 집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CEO는 아니다. 방시혁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 박진영 쪽 애들은 별로 인드라가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하잖아요. 박진영이 작사 작곡한 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 CEO로서 박진영 높이 평가합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박진영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로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다른 애들은 방시혁이나 이런 애들은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냥 졸부야. 내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헤르메타커님 어서오세요. 저 주사 한 번에 200만원 효과는 최고. 그래서 저랑은 주사 맞고 저거 믿고 계속 강남 눈사랑에서 대접받다 보면 사고 나는 거죠. 그리고 월택남 아이폰 혁명 어젯밤에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인드라의 그 유튜브 구독하는데 여러가지 이렇게 외신 뉴스들을 이렇게 구독 중인데 아이폰 애플에서 아이폰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요란하게 진짜 많이 다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그 지금 가상현실 게임이나 그 다음에 그 아이폰에서 그저 애플에서 강조했던 아이폰 안경 구글, 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멀미 현상이거든요. 예, 이 멀미 현상을 만약에 정말 이 얘기하는 대로 최대한 제거했다면 마치 소음과 같은 거죠. 예, 눈의 어떤 그러면은 그 멀미 현상을 사라지게 좀 한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이제 높이 평가하겠다. 근데 이제 500만 원대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전자제품이라는 게 처음엔 다 그렇죠. 옛날에 막 1990년대 휴대폰, 저 기억나요. 1990년대 휴대폰, 예? 그것도 사치품이었죠. 막 예? 이따만한 정말로 이 팔뚝만한 휴대폰 들고 다녔거든요. 예. 그때 가격이 굉장히 셌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저 아이폰이 이번에 얘기하는 건 자신의 그 애플이 기술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저게 대중화되려면 100만 원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100만 원대로. 한국 가격 기준으로 100만 원대로 떨어지려면 멀지는 않았어요. 3, 4년 뒤가 되면 뭐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것들에서 유럽 기업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3, 4년 뒤에 본다면은 2027년, 2030년 2년에는 좀 볼만한 가상현실 게임이 나오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아니 얼리 어답터 하신 분은 당장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카나 나오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과거에 90년대 때 일본 소니나 이러한 데서 계속 이렇게 고부가가치 좋죠. 예, 고부가가치 제품을 내서 고기술 이거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 버리면 시장에서 시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고가품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나 LG가 너무 고가품 위주로 뭐 전세계 가전제품은 삼성이나 LG가 장악했다 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 면에서 고가품 위주로 형성이 되면 언젠가는 크게 당하게 됩니다. 어차피 기술 발전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승능 갖다 냉장고는 냉동기술, 냉장기술 되면 되고, 그쵸? 오디오는 적당한 소리 나오면 되는 거고, 등간에 그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데 거기에 부가 기능에 옵션에 막 그런 게 좋은 게 많이 있는 건 좋죠. 그러나 비싸면 안 산다 이거죠, 사람들이. 자동차는 굴러가면 되지.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기본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이퍼님 어서 오세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애플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격이 100만 원대로 내려와야 된다. 얼리 어답터 분들은 빨리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드라 소머즈 600마블의 사나이. 인드라는 이것들에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합병증 걸리면 장림이 되고 손발을 잘라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니 네버 슬립. 한국에는 테슬라 기가 팩토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유. 그래서 뭐 시장 때문에 테슬라가 결정한다. 근데 테슬라도 국영 기적이고요. 큰 틀에서 국익은 큰 흐름 안에서 있는 CEO예요. 남아공 출신의.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자유우파죠. 최근에 트럼프 간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응원했죠. 지지했죠. 내부 고발 나오니까 곧바로 중국에 날아갔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근데 인드라 구변론을 이해를 못하면 기존의 어떤 반중 친미 파시스트, 위 파시스트나 혹은 친정 파시스트 이런 애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테슬라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한국 찌라시들은 인드라 취급 안 하잖아. 이런 것들을 말고 인드라 구변론을 보면 이해가 되죠.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할 수 있다 이거죠. 삼성에는 지금 르노 대신에 뭔가 삼성차 같은 게 필요한 건덕지가 있고, 테슬라가 현대기아차하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애플은 LG하고 연결돼 있고 구글하고 LG.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한국과 연결되면 삼성전자와 연결된다. 그게 국유본 귀족의 또 인맥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가 팩토리가 한국에서 유치될 확률이 낮죠. 낮은데 모르는 일입니다. 확률은 낮아. 근데 모를 일이다. 테슬라 참고로 이제 머니 네버 슬립도 얘기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죠. 과거의 삼성처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어젠가 자율주행 기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유조선이나 우주선에 나오는 자동 항법 이런 것들은 라이센스를 줘서 얼마든지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중국 전기차나 이런 데서 받으면 장대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드라가 얘기했죠. 중국 전기차의 자동 주행 줘봐야 뭔 소용이냐 이거야. 핵심은 전기차의 핵심은 칩이고 배터리인데,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해봐야, 자율주행 기술은 있는데 좀 써먹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법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회사 책임이 될까봐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가져가라 이거지. 테슬라 못 써먹니. 자동항법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든 배든 자동차건 철도건 간에 회사 책임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지냐 이거지. 라이센스로 팔면 일론 머스크가 책임 안 져도 되거든. 달단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 문제 없다. 중국 전기차 업체 줄줄이 도산하는 이유,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이 오토기어님이 이 정통이에요. 쇠박사. 팬들은 쇠박사라고 표현해요. 자동차의 정통한 양반입니다. 오토기어. 믿고 보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아무나 추천 안 하잖아. 딱 그렇게 어떤 분야에서 내가 볼 때 아침 안개님처럼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군사 분야 최고 전문가다. 딱 이렇게 딱 되면은 그냥 딱 그 사람만 보고 나머지 안 보잖아요. 대북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김기선 누님. 자동차는 그냥 오토기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호주에서 호주 중앙은행인 RBS에서 이제 0.25% 금리를 인상했어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 대체로 동결할 것이다 그랬는데 인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호주의 경우를 참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호주보다는 캐나다인데 저는 이창용 신뢰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장을 임명한 건 누구죠? 국임원이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근데 전 뭐 가계부채가 공통점이다. 그런데 저는 인드라 그 신조 중에 하나가 뭐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제1국민권 4대 시중은행의 대출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자, 인드라가 분명히 이렇게 첫 번째 한국 금융시장과 미국 유럽의 금융시장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가계부채에서 뭐가 터졌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은행이 책임집니까? 은행 책임 안 져. 개인이 책임져요. 한국은 엄청난 계약서 여러분들 대출 쓸 때 써봤잖아. 개인이 다 책임져요. 보증서 가지고 보증 쓴 사람 다 망해. 반면에 호주나 미국, 유럽은 은행이 책임져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행 위기가 되면 국가 위기가 되는 거죠. 반면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호주에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데 한국의 특징상 가계부채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냥 개인이 나가 떨어지는 거지 한국의 은행, 한국의 금융, 국가 위기로 번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요, 단순히 수치로 통계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 라고 해서 걱정할 게 못 돼요. 미국의 2배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일본의 2배 수준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신관리가 더 잘 돼 있어. 한국은 최소한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것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2금융권, 3금융권이고 역대로 보면 그 파이낸싱한 제2금융권, 3금융권에서 반쪽유당, 이해찬, 해골찬, 주발농장 반쪽 놓으면 이런 애들이 사기쳐가지고 뭐 전국에 아파트 지을 때 그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를 시중은행으로 안 하고 김희겸은 사기쳐가지고 4대 시중은행으로 냈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무슨 저축은행 통해 가지고 사기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냥 일시적으로 된다. 그냥 문전비 자이파쇼 반쪽 놓으면 자이파쇼 무능부패한 수고통 매국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습이 문제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금리를 계속 올해 내내 동결하다가 12월 달쯤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 호주은행이 인상했으니까 한국은행도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행이 동결할 걸로 저는 일단 전망하겠습니다. 전망하지만 올릴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국유본 결정 사항이겠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한국과 호주는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다. 예, 말씀드리고요. JP 모건의 다이몬이 이제 집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동북아시아 순방에서 한국도 1박 2일로 들렸는데, 근데 뭐 4대 은행이라고 해서 만났다는데, 우리금융, 신한, 하나, 그리고 농협이야. 농협이 언제부터 4대 시중은행장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KB국민은행은 어디 간 거냐? 네. 한국투자공사야 얘네들이야 호구기 때문에, 옛날에 알겠죠? 이거 문전비 때, 반쪽노면 때 이게 호구였어. 호구짓 했다고.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약간 제가 이거 비판적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가 좋아하잖아. 근데 이 KIC가 이게 굉장히 호구예요. 국민이 맡겨둔 돈을 자꾸 막 헛되게 쓰는 애라서요, 여러분. 예, 경제에서 이거는 뭐, 예, 저는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든 환영해. 역대 정권, 지금 성렬 정부건 성렬형 정부 때도 한국투자공사에서 문제가 되면 저 혹독하게 비판할 겁니다. 예, 나 성렬형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투자공사에서 문제 일으키면 인들한 이거는 좌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그냥 우습게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참고하시고요. 호구짓 하지 마세요. 어쨌든 KB국민은행은 또 뭐냐, 블랙록이 2대 주주거든요. JP모건이 2대 주주였다가 3대 주주로 밀려났죠, 블랙록 때문에.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라는 데가 로스차일드 가신그룹이었습니다. EFL 스폰서였고요. 인들아 10년 전만 해도 바클레이즈 리포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바클레이즈가 사실상 파산했어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리포트가 굉장히 허접해졌어요. 그래서 인들 안 봐요. 그래서 바클레이즈 같은 또 은행, 뭐 상당수 영국 은행들이 상당수 교체가 됐고, 그 다음에 HSBC만 빼고, HSBC면 프리메슨 은행이죠. 로스차일드 은행 아닙니다. HSBC는 프리메슨 은행이거든요. 그 SSBC만 빼고 나머지 영국 은행들은 다 갈리고, 영국의 그 은행들이나 그 금융 관계자들이 상당수가 골드만삭스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흥미를 가지고 봤었다 이거죠. 금융위기 후에 유럽의 상당수 수장, 뭐 예를 들면 이태리 지금 총리한 친구도 골드만삭스 출신이었나? 어쨌든 상당수가 골드만삭스 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제가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삐졌나 국민은행에. 블랙록, 지금 국민은행이 블랙록 투자 받아가지고 맥쿼리, 그 다음에 이렇게 블랙록 투자하거든요. 인프라 투자. 2대 주주인 것은 국민은행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국민연금이 1대 주주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코스닥 말고 코스피에 있는 그러한 운영은 이러한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블랙록 이런 애들이 해줘요. 그래서 명의만 국민연금이지 따지고 보면 1대 주주도 글로벌 투자은행이고,
예. 2대 주주도 블랙록 글로벌 투자은행이고, 예. CFR 블랙록 대표가 CFR이잖아. 예. 3대 주주인 JP모건도 글로벌 은행. 예. 이게 전 세계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예. 아울러 저는 이제 강조했죠. 저는 줄곧 금융개혁을 주장해왔죠. 언론개혁, 금융개혁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럼 글로벌 은행 추세에 따라서 또 한국 경제, 외환위기나 이런 것도,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지만 한국 경제 규모가 삼성전자 같은 건데, 예? 예를 들면 한화, 조선 이런 건데, 이 하나조선 같은 데서 뭔가 배 하나 만들려면 한국의 은행들이, 예, 전당포 수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통합해야 됩니다. 예, 시중 4대 은행의 이 정도로는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10년 내내 계속 강조한 건 2대 은행으로 통합하고 한국 찌라시들 중앙 일간지가 십수 개 넘어가는데 서너 개로 줄여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국민, 우리신한 이런 게 저는 제 취향이에요. 제 의견인데, 하나는 외환은행, 예, 이게 제가 이제 주거래은행이 국민이기 때문에 보면 국민은행이 외환 쪽으로 좀 약한 것 같고, 예, 대신 부동산 쪽은 강하죠. 예, 하나가 약간 정치적이고 국민이 뭔가 실리적이라면 이쪽 우리 신한 방식에서는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한카드를 많이 써요. 절반 이상은 신한카드입니다. 절반이래. 아니죠. BC카드하고 신한카드 양대산맥이에요. 신한카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실리는 신한 오사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 그대로 정치적인 인맥, 비리도 많죠. 우리 통해서 지금 발정미당 우리은행 통해서 이렇게 비리가 많이 터졌습니다. 하나국민, 우리신한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을 인드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인드라 생각일 뿐이죠. 지금 뭐 인드라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하네요. 약간 폭락했다가 오늘 비트코인 방송, 비트코인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예, 비트코인이 폭락하네요. 네. 자, 오늘 비트코인 약간 얘기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이제 SEC 섹에서 이제 고발 당했죠. SEC를 구입원론 관점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데냐 라면은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 구입 황제가 되기 전까지 이 증권 SEC가 역할이 뭐였냐면, 예, 주식시장에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었어요. 예. 제가 구변론 관점에서 짧게 얘기하면 1973년 이전까지 SEC의 역할은 뭐였냐면은 로스차일드 가문을 대신해서 미국 증시에서, 예, 로스차일드 가문을 혹시나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예, 죄와 벌을 내리는 기관이 SEC였어요. 그러면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1973년에 구명 황제가 되고 미국이 실질적인 독립을 이룬 이후에 SEC는 어떤 역할을 맡겠습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미국 증시에서 록펠러 가문을 위협하거나 미국의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구입원 귀족들, 해외 귀족들,
말하자면 채터마우스를 비롯한 애들이 만약 장난친다 그러면 SEC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게 SEC다. 22% 반미, 경제 부분에서의 반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 근데 또 후기 신자유주의론에서 두 가지, 디플레보단 인플레가 낫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금융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죠, 제가. 그런 면들을 고려하고 그런다면 마지막으로 CNBC가 자유우파 친공화당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CNBC 이 방송에서 내년에까지 이 비트코인 이슈, 암호화폐 이슈가 간다 이거죠.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다.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잖아요. 이것과 맞물리면서 대선 이슈가 된다 이거죠. 인공지능과 함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바이낸스 한번 이렇게 딱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낸스 언젠가 때릴 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었잖아. 한번 때리고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빼고는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아닌 증권.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상품 취급받고 나머지들은 다 증권 취급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게. 섹스 SEC인데 그 섹스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폭파됐어요. 그거 작정하고 터쳤나 보네 이 자식들이. 왜냐하면은 지금 그 땅이 마르면 탱크가 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댐이 폭발하면 다시 진창이 될 수는 있으니까 탱크 저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반격을 막아놓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댐을 파괴시킬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러시아에서 했나요? 푸딩이 이거 했어요? 뭐 일시적으로 전투에서는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이따 경제 얘기하니까. 가쿠토니 부채 협상 합의에 따라 채권 발행 늘기 때문에 코인 시장 아니죠. 이렇게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얘기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즉각적인 걸로 다들 받아들여요. 이게 시나리오가 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눈앞에 보이는 원인으로 잡는 데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게 저점 잡아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하반기는 어렵다. 이슈 계속 나온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간만에 이제 가격 얘기 안 하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한 게 뭐죠? 비트코인의 창시자 나카모토인가? 사토시? 얘가 가명인데 일본인이 아니라고 인드라가 강조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유력한 이거 비트코인 개발자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인데 할피니가 유력한데 이 사람은 죽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누가 만들었냐가 개발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이게
키우고 보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개발자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돈을 키우고 여기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런 게 개인이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개발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비트코인이 온나 이렇게 큰 거는 저 개발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친구가 개발자라고 봅니다. 헬피니가. 얘는 죽었어. 얘가 또 가진 비트코인 100만 개나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가 안 됐어요. 거래가 없어. 유족들한테 다른 식으로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룹, 지금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비트코인 그룹은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코인에서 뭐 나오는 거 없어요. 비트코인 운영자들은 전부 다 지금 후원 받아서 하고 있어요. 누가 후원해 주겠냐, 이거 비트코인 후원자. 비트코인에서 수수료 발생한다? 저 한번 비트코인 성능 시험하려고 비트코인으로 전송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비싸기 때문에 고가품이기 때문에 마치 500만원짜리 아이폰이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 리플이나 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싼 대신에 사용자가 많으니까. 비트코인으로 전송할 때는 금방 되더라고요. 대신 비싸. 2만원인가 4만원 한 번 하는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했죠. CIA 연관이 있다. 그러면 왜 CIA가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은 국가정보국이에요. 거의 예산 총괄하니까. CIA는 그냥 수많은 정보기구 중에 하나고, 데비 록펠러는 빅터 로차일드가 장악했던 CIA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 조직에 대해서 큰 의존을 안 합니다. 록펠러 가면 그걸 참고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CIA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포켓몬고처럼 비트코인도 포켓몬고를 만든 건 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CIA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CIA에서 관리해서 키웠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주장했고요. 왜냐? 1타 3피다 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인터넷 IT 기술을 키우기 위해서는 뭔가 포르노, 마약, 그러니까 딥웹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역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인터넷 속도를 더 촉진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 자금을 양성화시키고 그랬다가 필요하면 동결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꼭 먹고 안 먹고죠. 딱 봐가지고 놔두다 방치하다가 이번에는 콜롬비아 마약 비트코인 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란 마약 밀수, 뭐 아프간 마약 비트코인 압수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강조했지만 조세 회피처 문제. 이 전 세계 반쪽 놈의 아들놈이 조세 회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걸렸잖아. 반쪽 놈의 아들놈도 애비 닮아가지고 내국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세 회피처라는 게 보통 주로 유럽의 영국과 유럽 이러한 친구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조세 회피처였거든요. 유럽의 소국들 안도라, 모나코 무슨 뭐 이렇게 세금도 공짜 뭐 이런 나라 있잖아.
세금 공짜 뭐 이런 나라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표 수집, 우표 발행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 우표를 누가 사겠어? 국유본이 사죠. 우표를. 모나코 카지노 누가 해? 국유본이 가서 마약 자금 돈 세탁할 때 모나코 가서 돈 잃어주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 정성 카지노 가서 돈 잃어줬잖아. 심영래 뭐 이런 애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세프 피처를 때리고, 조세프 피처 때리는 동영상이 나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세프 피처 때린 동영상에서 추천 영상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을 사라, 암호화폐를 사라, 이런 영상이 동시에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조세프 피처 때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암호화폐 찬양하고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유본이 상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조세프 피처를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했습니다. 조세프 피처 팔고 그 돈 자금을 다 비트코인에 때려박아라 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목표였죠. 그래서 영국과 유럽의 구변 귀족들에게 경고를 때리고 유럽과 영국의 구변 귀족들의 약점을 잡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반미를 친미로 바꾸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크게 재밌는 건데,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주장하는 건데, 빅터 로스차일드와 그 다음에 또 버트란트 러셀도 은근히 동조했던 게, 미국 중심으로 가니까 여태까지 영국이 잘못 저지른 일, 프랑스가 잘못 저지른 일,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잘못 저지른 일, 그 다음에 소련이나 ጭ꽁 애들이 잘못 저지른 일, 모든 것들을 다 반미 탓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반미 탓. 그래서 이제 이게 반미 탓이 된 건데, 지난 60년 동안 이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친미로. 그러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했다 라는 게 인드라의 독특한 시각이죠. 그럼 어떻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반미를 친미로 바꿀까? 반면교사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처럼, 문전비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처럼, 반쪽 아베를 총리로 만든 것처럼 반면교사. 2013년에 뜬금없이 구글 회장 에릭 슈미츠가 북한에 방문합니다. 자세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갔다는 것만 알 뿐이에요. 2013년 당시는 반쪽 정은이 막 침했던 때고, 인드라가 인드라 블로그에서 북쪽에서 제 인드라 블로그로 접속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인드라가 반쪽 정은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김평일이 낫다. 김평일이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니까 김평일로 차기 대권을 잡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할 때였거든요. 아직 반쪽 정은이 임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인드라 블로그로 북한에서, 진짜 북한에서 접선이 됐어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구글에서 에릭 슈미츠 회장단이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구글 회장단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럼 북한이 무슨 IT 기술이 발달했나? 아닙니다. 1970년대 뭐 PC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2013년에 에릭 슈미츠가 방문한 사진 한두 장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촌스러운가요. 예. 2013년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고작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불과 5년 만에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커 집단을 누가 키웠어? 에? 5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커 능력을, 사이버 해킹 능력을 갖춘 세력을 키운 게 도대체 누굽니까? 반쪽 정원이 그런 힘이 있어? 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커 기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국이 도와줬다? 쭈꽁이? 아니지. 인들아 얘기했잖아. 쭈꽁하고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러시아하고 친했으면 친했지. 인드라가 북핵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70년대 친미 국가인 이라크에서 발사대 들어왔고 핵기술 그거는 친미 국가 파키스탄 그 누구야 걔한테 칸에게서 가져왔다 이거. 칸은 당시에 또 얘기했죠. 부시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해서 연구 자금 받았던 때거든요. 칸도 알고 보면은 친미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90년대 이후는 소련 공산당이 망했기 때문에 옐친 그 다음에 푸딩도 2000년대까지는 친미였거든. 걔도 러시아로 들어온 거라고. 중국으로 안 해. 인드라 얘기했잖아. 발족정은 이 파쇼 정권의 외교 정책에서 국위본 그림에서 중공의 완충지대에서 중공 견지형이 된 게 북한의 오늘날의 위치예요. 중공에서 핵 개발했다고 중공의 핵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친미 시절의 러시아, 친미 시절의 파키스탄, 친미 시절의 이라크에서 북한 핵 기술이 들어온 거예요. 북한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이버 해커 기술을 해킹 기술을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이거야. 2013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던 돼서 5년 만에 어떻게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느냐 이거야. 2013년부터 반쪽정원은 뭔 돈으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뭐 이렇게 김대중 때 돈 주듯이 비자금 주듯이 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돈을 줬길래 핵 개발하겠어. 북핵은 누구 거다? 구번 거다. 비트코인은 누구 거다? 구번 거다. 포켓몬고 누구 거다? 구번 거다. 세 가지 반미를 위해서, 친미를 위해서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발족정원이 전세계 친미 분위기를 이끄는데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반미하면 아직까지 예를 들면 중동에서 이라크에서 반미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중동에서는. 그런 것들 싹 다 날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 판쪽정원이 하고 있어. 말하자면 쿠바 쿠데타 이거는 국면이 일으켰죠. 인간 도살자, 인간 학살자 체게바라와 카스트로 정권을 만들어준 건 국위본이에요. 하지만 무슨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음모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다 무슨 미국 CIA 작전 실패로 해가지고 쪼쪼쪼 막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도 뭐 이렇게 중남미에서도 반미, 중동에서도 반미,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 근데 이것들을 싹 다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판쪽정원이 해주는 거라고. 판쪽정원에게 반면교사가 역할을 맡은 거지. 반미하면 저 봐라.
반미하는 반쪽이들의 반미하면 북한처럼 된다. 북한의 실상은 어떤가? 북한 시민들을 보라. 노예잖아, 노예. 노예잖아, 노예. 세계 최저의 인권. 예? 케이팝 본다고 사형 때리고, 여성 인권이란 말조차도 없고, 여성 인권도 최악이고, 예? 경제도 형편없고, 핵 미사일만 쏴고 쏜다 이거죠. 경제는 아랑곳 없이. 저런 반미하는 거에 좋냐? 라고 이제 전 세계에 묻고 다녀야지. 알아. 응? 중남미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중동 사람한테, 동유럽 사람한테 반미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북한을 봐, 반쪽 정원을 봐, 파쇼를 믿으면 저런 노예가 된다.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반면에 대한민국을 봐봐. 얼마나 잘 살아. 선진국이잖아. 2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였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누구야?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은 지금 한미동맹 친미국가야. 반미할래 친미할래? 팔레스타인 시민들이요, 레바논 시민들이요, 친미할래 반미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1타 3피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역할은 끝난 거 아니냐? 파격정한테 줄 만큼 돈 줬고, 그래서 사이버 막는다. 사이버 암호화폐 탈취자금 있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동결하겠죠. 끝난 거 아니냐? 역할이 아니죠. 반미할 국가가 아직까지 그런다고 해서 북한의 역할은 끝났다고 해서 반미가 친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전 세계 분위기에 그 반미의 반면교사를 이어갈 국가가 필요한 거죠. 벨라루스라거나 혹은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뭐 동유럽의 벨라루스, 이렇게 반미 국가가 북한이 망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벨라루스 같은 나라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핵개발 같은 걸 한다. 자금이 필요하잖아. 나이지리아는 뭐 석유 기금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벨라루스 같은 나라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암호화폐라도 좀 돈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미하려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미는 여전히 북한이 망해도 발족정원이 그 미션이 종료가 돼도 반미를 친미로 만들려는 반면교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 이렇게 뭐 포르노, 무슨 마약, 저는 깽단 그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정리가 됐고 걔네들도 이제 겁나서 못해요. 이제 알거든.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거래자가 누군지 모른다, 익명이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야. 비트코인도요, 거래 원장 뭐 이렇게 내용만 보면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줄 몰랐지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피처가 끝났으니까, 조세 피처가 이미 한바탕 탁,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19년 대력주 그거 황제 취임 때까지 정리가 어느 정도 조세 피처 정리가 됐거든요. 스위스 비밀금고도 좀 때려주고. 그래서 끝난 거 아니다 이거죠. 이제는 이거를 엘살바도르처럼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뜬 거 아닙니까? 엘살바도르가 하반기 때 국채 발행을 해요. 비트코인 국채. 그래서 하반기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가 좀 성공해야 되거든요. 비트코인 국채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주봉 차트 보니까 비트코인 제가 볼 때는 한국 가격으로 2만 아무리 떨어져 봐야 2,900만원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다. 3,000만원에서 2,900만원 사이를 한번 터치하는 선에서 많이 떨어져도 그 정도 선이다. 그리고 저 달러로는 제가 볼 때는 한 22K 이 정도 아무리 떨어져 봐야 그게 주봉에 선이 있거든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게 갑자기 체크해야 된다든 간에 그 밑으로는 안 떨어. 제가 중시하는 건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 2019년에 4월부터 2020년 봄까지 차트 보시면은 현재 차트와 굉장히 저는 참고가 되는 차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는 저도 몰라요. 단기 하면 제가 돈 벌었죠. 자, 그렇게만 얘기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할피니, 그 다음에 포켓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창시자, CIA, 비트코인의 어떤 1타 3피 그건 소나기에 있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부 애들이 뭘 모르는 애들이 SEC에서 섹에서 무슨 뭐 자꾸 증권 너 상품 아니야 증권이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헤게모니를 암호화폐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혹은 메이저 그 골드만삭스 같은 애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 장악했는데, 얘네들은 이미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애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현물 사는 것보다 그냥 선물 시장에 들어와서 해요. 거래하면 그만이거든. 현물 거래 안 해도 돼. 얘네들은 선물 거래만 해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데 선물 거래만 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구기만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만 바이낸스 이런 애들이 여태까지 얼굴 마담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딴주머니 차니까 FTX건 바이낸스건 간에 여태까지 이렇게 보니까 딴주머니를 자꾸 차고 있으니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10대 코인 같은 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바이낸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데 다른 어떤 코인들은 건들지 마세요. 그냥 폐쇄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섹에서 뭐 15개 코인인가 건드렸는데 이 15개인가 10개인가 이것들요 코인 시장에서 나름대로 네임드예요. 네임드. 얘들이 깨진다는 건 다른 애들은 볼 게 없다는 얘기거든. 나름대로 네임드 소리를 듣는 거래량이 꽤 되는 코인들을 다 때렸다고요. 싹 다 증권이라는 얘기면 이건 애들 볼 거 없다 이거예요. 너네들 증권인데 얘네 실적이 없어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얘네들 상품이면 상관없어. 금액에 무슨 상품 무슨 뭐 실적을 요구하지 않잖아. 금이 상품이지 증권 아니거든요. 금액에 우리는 실적을 요구 안 해. 근데 증권인 경우에는 실적을 요구해요. 근데 실적이 없어 코인에는. 그러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실적은 둘째치고 상품이면 계속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브릭스. 그래서 뭐 브릭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뭐 가짜뉴스 모르는 애들이 브릭스가 뭐였네 무슨 뭐 또 이게 뭐 달러 패권 저 지역에서 했네, 또 여기에 또 양념 또 이렇게 또 우리 저 뭐야 제레미 다이슨 JP 모건 회장이 여기 또 양념도 쳐.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됐다. 이제 달러 휴지되는 거 아니야? 달러 휴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G7하고 이 브릭스는 다르다. 뭐냐? 브릭스는요, 정치 모임이야. 겉으로는 경제 모임인데, 경제 연합인데, 신흥 경제국의 모임. 근데 브릭스가 하는 일은요, 경제적인 얘기는 없어. 다 정치적인 얘기밖에 안 돼요. 외무장관끼리 모여서 뭐 정치적인 얘기하지 경제적인 얘기합니까? 얘들아 강조했죠. G5, G7의 핵심은 재무장관 회의예요.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이 브릭스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재무장관 회의 이런 게 실무회의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없어. 브릭스는 외무장관 회의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 언제 유엔에서 안보 이사국이 5개국인데 우리 10개 이사국으로 늘리면 우리도 껴줘.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룰라가 우리끼리 통화 만들자. 유로 통화식으로. 정치적인 수사죠. 정치적인 수사. 실제로 되려면 안 돼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미 통화는 만들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가까우니까. 남미 통화. 예를 들면 브라질 룰라가 주도해서 우리 남미의 경제권을 끼리 유로처럼 통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현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기는 러시아, 여기는 중국, 난 브라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러니까 룰라가 자유좌파잖아. 큰 그림에서 국유본의 미션을 받고서 이렇게 탁 떡밥을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 기획에 따라서 제3세계가 경제 성장하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모자라요. 달러로 더 찍어내야 되는데, 근데 미국 경제의 근거에서 달러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요. 더 찍어내야 돼요. 달러를 지금 더 찍어내야 된다고 인드라 얘기했죠.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된다. 더 많이 못 찍어내니까 국연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일본이 좀 더 찍어내라. 독일에서 좀 더 유로화 더 찍어. 파운드화도 좀 찍어. 한국도 좀 찍어. 이런 거죠. 위안화 너도 좀 찍어라. 쭝꽁 애들아. 쭝꽁의 인민은행 관계자도 국유본 인물이라고 이들아 강조했죠. 그래야지 지금 세계 경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 성장이. 돈 안 찍어내면 안 돼. 찍어내야 돼요. 위안화가 휴지되고 엔화가 휴지되고 한국 돈이 휴지되고 가장 마지막에 휴지가 되는 건 달러지. 다른 돈이 뭐 맨 마지막에 휴지가 돼도 달러가 맨 마지막에 휴지되지 가장 먼저 휴지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리고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군사력의 51%를 갖춰야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미국만한 군사력도 없는데 누가 신용해 주냐 이거야. 신용도가 없는데 언제든 망할 그런 돈을 믿고 누가 거기에 함부로 대출해주고
돈 꾸고 그러나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해도. 기술통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릭스 누가 만들었냐? 하필 영국 경제학자가 만들었네. 짐 오닐. 네, 이 사람은 민트, 미크 이런 것도 개발하고 넥스트 11 신나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 거기 한국도 꼈다 뺐다 이러고. 네. 그리고 니얼 퍼거슨 차이메리카 개념 또 누가 만들었나? 영국도 경제학자네요. 영국이랑 공통점이 있네. 또 하나 공통점은 이 차이메리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어디다? 골드만삭스다. 가장 먼저 나서서 이 차이메리카 개념 좋아 했던 은행이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짐 오닐, 이 브릭스 용어를 만든 이 짐 오닐이 있던 데가 골드만삭스. 골드만이랑 공통점이 있네요.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2008년에 골드만삭스가 영국 금융계로 휘어잡죠. 가쿠토님, 사우디는 왜 저럴까요? 아니요, 그냥 9번 지시받아서 하는 겁니다. 감산하고 전 세계 그 증산 감산의 그런 것들, 그냥 골드만삭스 리포트 보시는 게 낫습니다. 사우디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유가 관리는요 골드만삭스가 하는 겁니다. 사우디에 책임 묻지 마세요. 그냥 노르웨이건 북해산 원유건 노르웨이산 원유건 베네수엘라 원유건 나이지리아 원유건 전세계 어떤 원유든 생산지는 다르고 거기에 생산업체는 달라도 유통은 국유본이 책임집니다. 그 유통에서 석유 유통의 가장 정통한 리포트는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 골드만삭스 리포트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죠? 석유 텍사스 선물 시세를 중심으로 합니다. 석유 텍사스에서는 저장량은 높을지 몰라도 생산량은 완전 집돈 같거든. 그게 전 세계 유가를 결정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우디 빈살만도 큰 그림 안에 있어요. 국유본 귀족이에요. 빈살만도. 막 사우디가 막 중국하고 뭐 이렇게 다 큰 그림에서 룰라처럼 하는 역할이에요. 룰라의 역할이 있고 빈살만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거를 다른 데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막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전세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99년에 데이비 록펠러와 아즈가 수건이 많이 얘기했죠. JP 모건 취스은행 이름부터가 먼저 JP 모건을 앞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조직론 이중 운영 모델, 듀얼 오퍼레이팅 모델 조직론에서 이거 많이 이야기됩니다. 나머지 채텀하우스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채텀하우스 경제그룹.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예전에는 대럭주 황제 전에는 인드라가 무슨 뭐 노비네파다, 골드만파다, 뉴라이트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인드라가 분파 정립을 못했습니다. 해체 모여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채텀하우스 파라는 게 지금 만든 거지. 인드라가 지난번에 그 CFR에서 G7 정상회담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함부로 가하는 게 CFR의 대문짝으로 나왔더라. 헤드라인으로 채텀하우스 명의로. 그래서 제가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함부로 CFR에서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것도 괜찮고, 채텀하우스가 있는 거. 그러니까 채텀하우스란 조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예, 그동안 별별 일 없다가 버트란트 러셀이 죽은 다음에 1970년 이후로는 별별 일이 없다가 지금 이제 상극위원회도 망하고 빌더버그도 망하면서 상당 부분의 구현 귀족들은 대륙주로 다 갔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예, 혹은 거부한 애들이 채텀하우스로 좀 몰려가는 양상이다. 그럼 채텀하우스가 지금 국기본 야당이냐, 야당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예, 그럼 그 채텀하우스도, 그러면은 채텀하우스는 무슨 뭐 대륙주 국어 황제와 대립하는 뭔가 그런 거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채텀하우스를 점령하, 결국은 장악했다, 대륙주 황제가. 근데 이게 하나면, 예, 이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뛰어나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 위성 야당 하나 만들고 그쪽에서 비판을 전담하게 하면, 예, 모양이 좋잖아요. 채텀하우스가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채텀하우스를 저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의 행적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비난받을 짓을 몇 가지 했죠. 제가 볼 때. 예, 하지만은 저는, 예,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반쪽 정원의 반면교사를 만들기, 친미를 위한 반면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서 이해는 가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는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암처럼 이 암은 치료, 그러니까 저 주변에 지인분이 암인 분들은 아시고, 암이 환자가 있었으면 알 거예요. 요 부위에는 치료해요. 네, 완치가 됐습니다. 암. 근데 3년 뒤에 보면 또 다른 데서 암이 발생이 생겨요. 전이가 된 거지. 그건 치료가 못해요. 계속 암이 발병하다가 결국 죽어요. 예. 암 치료는 해요. 어떤 해당 부위에. 근데 이 암이 계속 다른 데서 자꾸 전이 돼서 결국은 감당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무엇을 할 것인가, 좌파쇼, 인간 학살자, 레인의 방식대로 어떤 특정, 그러니까 통일만 되면 다른 거 다 깽판 쳐도 된다, 반쪽 정음만 만날 수 있다면 한국 경제 깽판 쳐도 된다, 다 깽판 쳐도 된다, 이런 파시즘적 사고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죠. 예? 세상에는 수많은 이슈가 있는데, 예? 오직 한 가지만 딱 정해서 근로자 해방, 노동 해방. 그럼 나머지 다 희생해도 좋단 말인가? 그 오직 노동 해방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 다 노예가 돼도 좋단 말인가? 예? 크메르 루즈처럼 다 수백만 명의 학살을 당해도 좋단 얘기인가? 이런 어떤 파시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호소통이, 상호작용, 상호소통이 필요하다. 어떤 특정한 목적은 요것만 딱 집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암치료처럼. 그러나 나머지에서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예,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목적들에, 예,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어떠한, 예,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예? 특정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다양한 목표를, 예, 다 미진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경제다, 자유민주주의다, 법치주의다. 이거를 깡그리 있는 놈들이 파시스트고 반쪽 민주당이고 술꼬통이고 매국노라 이거죠. 이완용만도 못한 매국노. 반쪽 노면과 운전비가 F학점이고 빵점일 수밖에 없는 게 특정한 목표와 추구하다 보니 나머지를 깡그리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그 뇌 속에 없다 이거죠. 그냥 반쪽 정원한테 인사만 해도 된다. 그게 그냥 구분에게 받은 미션이다. 나머지 다 깡그리 하고 내가 거기서 그냥 부패 먹고 5년만 할 거니까 빨리 뭐 수백억 원 챙겨서 5억 원 챙겨 김의겸처럼 누구처럼 그 생각밖에 없는 거지. 정권 잡으면 쫄부처럼 부패 저지르서 버져서 빨리 돈 해먹고 날 생각밖에 없는 거죠. 이완용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지. 내가 볼 때. 그렇다. 그래서 브릭스 관점에서 이거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브릭스 저 알자지라 방송인가 거기서 잘 얘기했어. 내부에서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 다 속셈이 다 있는데 그게 쉽게 해결되겠어요? 지역 통화가 브릭스 통화가 쉽게 나와? 안 나오지. 그 회원국 가입하는 것도 회원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먹는 파이가 n분의 1로 쪼개져. 자기 먹을 게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득 보는 그런 관계면 더 좋겠지만 인들아 얘기했잖아. 이건 경제 교육체가 아니라 정치 발언대라고요. 경제 교육 기구면 회원수가 늘어나면 좋죠. 나쁘지 않지.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외교로 썰푸는 모임이 브릭스라는 모임이거든요. 안보리 이사국 5개국으로만 딱 한정 짓는 이유가 뭡니까? 기득권 유지죠. 브릭스도 마찬가지로 기득권 유지에서 회원국 가입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이 설사 경제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유로에서 왜 터키 같은 나라를 유로 가입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주민 문제 때문이죠. 무슨 터키가 자유민주주의가 안 됐네. 이미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터키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슨 이슬람이냐? 아니지. 유럽 정체성이네. 웃긴 소리죠. 이주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얘기 하나 할 수 있어요. 리버풀에서 이슬람 깽단이 벌인 테러가 굉장히 있었어요. 소문이 안 난 거예요. 그게 근데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럽에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이런 이슬람 채권 수쿠크인가 그걸 가장 많이 다루는 데가 바로 영국이에요. 터키 이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독일이지만 이슬람 채권, 수쿠크 이런 거 많이 다루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는 어지간하면 하면 이슬람 관련해서 얘기를 잘 꺼내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에서 막 그 이슬람 관련 깽단이 막 쌩 지랄 떨고 막 여자 10대 여성 막 납치해서 강간하고 막 이런데 뉴스가 흐지부지 잘 안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라 말씀드리면서 저는 영국 좋아합니다. 전 런던 갔더니 고향에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만약 전 환생을 안 믿지만
만약에 제가 전생이 있었다면 런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1부 쉬었다 오겠습니다.